특히 일반 논술은 실질 경쟁률을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학교들은 다 수시 납치를 당하고 싶은 대학교들이에요. 학부모들, 학생들 모두 간절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수강을 할 때 정말 독해력이 좋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시가 조금 그래도 상위권으로 중경외시 이상 맞추지 않겠다 하면은 연세대는 제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여기를 써야 되는 학생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는 최저도 없고 내신도 없기 때문에 64대 1에서 105대 1. 105대 1은 경영학과입니다. 예,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독해가 정확해야 돼요.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EBS 수특보다 훨씬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별할 것이 논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이 많이 여기로 넘어와서 봅니다. 근데 수학으로 점수가 4번으로 넘어가게 4문항이 나오거든요. 네 번째 문항으로 가기 전에 1번, 2번이 어려워서 벌써 1번, 2번 언어형 지문에서 결정이 나는 대학교입니다. 정말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표현력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고려대가 이제 7년 만에 논술을 재작년에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짓고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4합8로 최저가 너무 셉니다. 최저반 된다면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합격률이 어떨까요? 실질 경쟁률이 낮아져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올해 아마 불순이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본 학생들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 경쟁률이 5대1 미만이었을 거거든요. 예, 논술이지만 학종보다 더 낮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경쟁률이 아니라 작년 경쟁률이었습니다. 평균이 9대 1이었고 한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5대 1 미만이었습니다. 2명 뽑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최저가 훨씬 더 중요한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유비 추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교예요. 서로 제시문 간의 연관성이 없는데 학생들이 연관성을 만들어내야 돼요. 특징적인 게 27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게 제시문에도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경우가 작년에 과학 제시문을 냈어요. 화학 주기율표를요. 근데 그걸 화학식을 막 계산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EBS 수특 그 독서에도 화학 제시문, 과학 제시문 나오잖아요. 그 주기율표를 연암 박지원의 인식론과 연결해서 유비추론해서 재미있게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나왔죠. 그리고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좀 다른 고려대만의 특징은 방안 제시, 이거는 구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안 제시형이 많이 나옵니다. 고려대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방안을 학생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다각화시키게 이거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몫이 아니라 강사가 강의식으로 많은 것을 압도적으로 주입해야 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재미있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유형 자체는 똑같은 유형이 매해 나와요. 그러니까 쓰는 구조라든지 표현력 자체는 구성력 같은 경우는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고민이 없는 거죠. 내용적인 사고력으로 어필을 해야 되고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유리한 대학교입니다. 다음 이제 서강대를 보시면 3합 7이에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이제 예를 들면은 국어 2. 국어 2 하지 말고 3 할까요? 국어 3. 영어 2. 그 다음에 뭐 과탐 2. 이렇게 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정시로 3합 7 받으면 당연히 서강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업그레이드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교과 내신 반영률을 없앴습니다. 이 말은 논술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이 세 대학교는 같은 주제가 성균관대까지 돌고 돌거든요.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공부하면 상승 효과가 있는 대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거를 세 개를 동시에 시켜봤을 때 가장 어려운 대학교가 어려우니 다 어려워요 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는 이제 구체적인 현상 이면에 흐르는 시사적인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인식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EBS 수특에서 특히 독서 파트에서 그 인문 파트 있잖아요. 철학 제시문.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나오면 학생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거하고 시사적인 거하고 엮어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심층적인 출제자의 의도를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원서 접수율은 94대 1 정도 되지만 최저가 있는 대학교가 그래서 좋다니까요.
보통 16에서 24대 1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시험장에 갔더니 텅텅 비었더래요. 12대 1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불수능이거나 물수능이면 최저를 애들이 잘 못 맞춰요. 특히 고3들은 아무래도 고3들은 똑똑하지만 수시 준비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N수생 대비 공부할 시간이, 정시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최저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정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조금 힘든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대폭 낮아집니다. 다음 성균관대 별표 사항입니다. 27학년도부터 바뀐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언어형, 수리형이 개편됐습니다. 성균관대는 논술만 2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별로 3합 6, 3합 5로 다른데 성균관대의 꽃은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그 다음에 자율 전공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과 학생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과가 보통 한 80% 정도 비중으로 합격하고 여기 세 개는 글경, 글리, 자전은 문과 학생들의 합격 비중은 20% 정도로 통계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성균관대인데 뭐 인문 가도 좋죠. 사회계열 가도 훨씬 더 좋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사탐을 탐구 과목을 탐구 1로 조합을 할 수 있었었는데 올해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비 고3들은. 특히 예비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2과목 평균으로 조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과탐을 그러니까 문과도 만약에 이과로 넘어가게 되면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2개 평균하거나 아니면 상위 한 과목으로 조합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조금 이과 학생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0대 1이었는데 원서 접수율은 실질 경쟁률은 16대 1에서 25대 1. 올해는 더 내려갔습니다. 다음 한양대. 한양대는 재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어서 실질 경쟁률이 172대 1에서 240대 1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 변경됐냐면 3합 7 서강대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 27학년도부터 논술 100%만 가지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변별력이 굉장히 세진다는 뜻이에요. 인문사회 계열은 언어형으로만 한 문제를 보고요. 그다음에 상경 계열은 언어 플러스 수리형으로 봅니다. 그러면 문과이지만 수학 성적이 그래도 정시 기준으로 2등급 정도는 나온다 하면 수리형하고 언어형하고 믹스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올해부터 실질 경쟁률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요. 올해부터 3합 7로 변경됐기 때문에 대폭 하락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강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중경 외시 라인인데요. 중앙대 별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왜냐하면 고3 아이들한테 유리한 게 생겼거든요. 전형을 이원화했고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수 지원이 가능한 학년은 N수생은 안 됩니다. 고3만 가능해요. 창의형 인재하고 일반형 전형하고 2개로 나눠서 보는데 창의형을 약 86명 내외로 신설을 한 거예요. 이거는 수능 전에 봅니다. 고3 현역만 가능해요. N수생은 못 봅니다. 최저가 없고요. 교과가 20%가 들어가는데 교과가 이제 아까 1, 2등급 안 본다 그랬으니까요. 3등급부터 한 7등급까지 별로 등급 간 격차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논술이지만 8등급, 9등급이 된다? 그럼 중앙대에서 좀 많이 깎이기 때문에 급간 격차가 막 2점, 3점씩 막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8등급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논술을 다 맞아야 되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좀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7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형은 수능 후에 N수생하고 고3하고 같이 봐야 되고 이때는 최저가 있겠죠. 최저가 좀 셉니다. 3합 6이에요. 최저가 세면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합격률은 훨씬 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근데 다행인 거는 영어를 만약에 조합을 하시려면 영어가 2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영어 2등급이면 1등급하고 동일로 해줍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능 전 고3 현역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최저만 되면 고3이라면 여기가 훨씬 더 낫겠죠.
실질 경쟁률이 확 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인문사회는 언어형으로만 보고 이 중앙대 특징 중에 하나는 문학이 많이 나옵니다. EBS 수특 문학만 나와요. 그러니까 비문학도 믹스돼서 나오긴 하는데 1번이 문학이고 서봉결 형식으로 쓰는 약간 약수령 논술에 가깝습니다. 문학 작품이 현대소설, 주로 현대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현대시, 현대수필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거를 개념화해서 키워드 잡기가 만약에 대화체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확하게 키워드를 추론하기가 조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논술 변별력이 세기 때문에 아까 내신 7등급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율은 55대에서 122대 1까지 학교별로 학과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중문 같은 경우는 8대 1로 내려갔었고요. 얘는 최저가 관건입니다. 경영은 14대 1, 미커는 28대 1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더 내려갔겠죠. 올해는 거의 최저만 되면은 합격률이 굉장히 올라갔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도 문학 비중이 굉장히 높고 비판과 평가, 비판적 사고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교이고 글빨이 좋아야 돼요. 긴 글쓰기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천자가 다 넘는 제시문으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탐구 하나를 반영한 게 아니라 탐구 2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2합 5 라인 중에서는 조금 최저가 세요. 그리고 교과 내신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신 9등급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계하고 인문계가 조금 다른데 사회계는 언어 플러스 수리 논술이 좀 믹스돼서 나옵니다. 만약에 수리 논술이 조금 내가 좀 어렵다. 그럼 당연히 인문계 언어형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표기를 하지 않았는데 경희대를 인문 체능계, 그러니까 체육교육과 쪽으로 간다면 그 체능계 같은 경우에는 1합 3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조금 세기 때문에 논술을 굉장히 잘 써야겠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중앙대보다는 얘가 조금 더 최저가 완화된 거잖아요. 2합만 조합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경쟁 중앙대보다는 조금 같은 중경외 라인에서도 조금 더 높습니다. 자, 한국외대는요. 2합 4예요. 혹은 한국외대에 꽂힌 LD와 LT만 2합 3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원서를 쓴다 하면 최저 맞출 수 있으면 당연히 어디를 써야 될까요? 2합 3을 써야겠죠. 그래야 경쟁률이 낮아지고 합격률이 올라가니까요. 내신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인문계가 영어 제시문이 보기 제시문이나 아니면 제시문 속에 포함돼서 나오는데요. 수특보다 좀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대인데 영어 제시문에서는 별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사회계열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나오지 않고 자료 해석이 포함돼서 나오고요. 한국외대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중경외 라인에 대비해서 논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시문 내에서만 정확하게 독해 사고를 하면 되는 구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보면 여기는 조금 할만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면 상대평가인데 나만 할만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합격하기 더 어려워요. 논술에서 변별력이 많은 점수로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0.001점 가지고 논술에서 격차가 난 대학교가 한국외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서 쓰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쓰셔야 돼요. 내가 쉽다고 무조건 쓰면 안 됩니다. 잘 써야 되는데 그 잘 쓰는 게 남들도 잘 쓰기 때문에 별로 차별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대 1, 12대 1. 왜냐하면 아무래도 2합 4가 2합 5보다 맞추기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더 내려갑니다. 올해는 3대 1짜리도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학종보다 논술이 더 준비만 잘한다면 로또 전형이 아니라 더 유리한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대 활용도 좀 잘 해야 돼요. 이화여대가 올해부터 최저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원래 3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2합 5. 그런데 독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어를 필수적으로 조합해야 됩니다. 국어, 영어, 국어, 수학. 국어, 그러니까 탐구는 하나입니다. 국어 과탐, 국어 사탐 이런 식으로. 내신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내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화여대 중에서도 스크랜튼 학부가 자율전공학부의 이름이에요. 여긴 좀 셉니다. 자전은 3합 5예요. 그리고 인문은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영어 제시문 난이도가 외대보다는 훨씬 어렵고 연대보다는 쉽습니다.
그래도 수능 특강을 독해를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어 재심이 조금 길게 나오는 편입니다. 인문2는 이제 자료 또는 수리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복불복이라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대가 되면 남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조금 배제가 되기 때문에 경쟁률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원서 접수율이 45대 1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경쟁률이 6대 1 평균적으로 떨어집니다. 여학생들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별표 사항입니다. 홍익대. 홍익대가 올해까지는 3합 8이었어요. 3합이 들어가게 되면 걸리는 게 많잖아요. 경쟁률이 확 내려갑니다. 근데 27학년도부터 지금 예비 고3부터는 수능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2합 5로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건, 동 라인하고 동일합니다. 그 경희대처럼 아까 탐구 과목 2 반영이 아니고요. 탐구 하나 반영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학교예요. 그리고 논술 90%이고 교과가 10%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 반영률도 미미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거는 뭐 5등급까지는 합격한다 이러지만 특목고 기준으로 8등급도 합격시켜봤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마이너스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오고 논술 변별력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이 좀 낮더라도 논술만 잘 쓰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다음 건국대 보시겠습니다. 건국대 2합 5이고요. 교과 내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료 해석이 필수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문학적인 해석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경희대하고 건국대하고 믹스해서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상승 효과가 크겠죠. 동국대입니다. 3호선 라인에서 가장 가깝네요. 2합 5이고 교과가 20이고 출결이 10입니다. 동국대는 별표 사항이 무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학종에서도 무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단 좋아하지 않는 대학교는 동국대하고 숭실대입니다. 특히 출결을 많이 봅니다. 교과가 20%인데요. 극강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동국대는 약수령 비슷하게 믹스해서 많이 나옵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탐구 과목을 예를 들어서 과탐을 조합해서 한다 그러면 이과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사회 탐구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시문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문학적인 해석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경찰행정은 2합 4죠. 네, 경찰행정이 훨씬 더 실질 경쟁률이 낮습니다. 보통 원서 접수율은 80대 1, 70대 1 이러는데요. 실질 경쟁률은 많이 나오면 15대 1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대 1 미만이었을 겁니다. 실질 경쟁률은 최저가 있는 대학교는 다 낮습니다. 그다음에 단국대를 설명드리면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30대 1, 40대 1 정도 됩니다. 그나마 30대 1, 40대 1 정도 되는 이유는 수능 전에 보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워서 조금 덜 봅니다. 수능 이후에 최저 없는 대학교보다는. 논술 80이고요. 교과 20이고요. 교과는 극강 격차가 크게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논술 자체가 어려운 애도 있고 쉬운 애도 있어서 논술은 그때그때 봐가면서 이거는 논술이 변별력이 어렵게 나오면 다행인데 정말로 논술이 쉽게 나온다면 합격하기 어려운 대학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거를 잘 보시면서 경쟁률 추이를 보시면서 좀 배탈 날 거 대비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세종대는 별표상이 뭐냐면 얘는 교과 성적이 나쁘면 안 돼요. 교과가 논술이지만 5등급 후반이 된다? 극강 격차가 뭐 점수가 데미지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보통 세종대 합격하는 학생들이 4등급 후반대까지입니다. 여긴 논술이지만 학종의 탈을 쓴 논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2합 5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경쟁률이 낮겠죠. 여기도. 그리고 긴 글, 표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숭실대도 표현력 중요합니다. 한 1200자 쓰기가 나오고요. 자료 해석도 나오고 복불복입니다. 유형 자체는 2합 5이고 논술 80에 교과 20이었는데요. 숭실대는 해마다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보통 9대 1 미만이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명여대도 2합 5 라인이고 논술 90이고 교과 10입니다. 교과 반영률은 크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7등급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대신 논술을 잘 써야겠죠. 논술이 인식론하고 자료 해석하고 믹스해서 조금 논술이 조금 어렵게 나오고 이화여대하고 논술 난이도가 좀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학생들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가톨릭대, 여기서부터는 최저 없는 대학교들입니다. 가톨릭대, 경기대, 아주대, 인하대. 지금 논술하고 교과 반영률이 다 다르고요. 특히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5등급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신이 6등급부터 간다 그러면 점수 극간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논술로 커버를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인하대 논술은 어렵습니다. 성균관대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료 해석도 어렵게 까다롭게 나옵니다. 아주대 있고요. 경기대도 서강대만큼이나 논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지만 변별력이 논술이 세기 때문에 올해 장기적으로 준비를 잘 한다면 오히려 뽑는 인원수가 많아요. 얘네는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뽑기 때문에 막 100명씩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은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대 라인을 좀 보실 텐데 여대는 이제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합 7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걸린 여기도 못 맞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논술백 내신 안 들어갑니다. 네.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여대 라인 중에서는 경쟁률이 어떨까요? 가장 세겠죠. 네, 논술 80, 교과도 20% 들어갔는데 교과는 논술에서는 반영률이 미미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